박경철 익산시장이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시민들은 착잡하다는 반응이었고 시청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남아도는 쌀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성과 없는 당국의 쌀 소비 정책을 짚어봅니다. 전주항공대대 이전 계획을 국방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경철 익산시장의 상고심 관련 뉴스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2전 13기 끝에 시장직에 오뚜기처럼 올랐다.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겁니다. 박 시장의 허위 경력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낙마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액이 당선 무효 하한선인 100만 원을 넘으면서 박 시장은 단체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목민관 희망 후보라는 허위 경력을 내세운 것과 상대 후보가 소각장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 시장은 TV토론 발언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그와 같은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하면서 박 시장은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중도 하차하게 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20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시정에 대한 우려와 기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전 13기의 신화와 함께 제도권에 들어온 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시장 취임 16개월 만에 낙마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전에 잠시 집무실에 들렀다 외부로 나갔으며 선고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민선자치 20년 만에 처음인 시장의 중도 하차에 착잡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그만두시니까 안 좋죠. 백제 유적 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익산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지만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내비쳤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낙마했다라고 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공직사회도 술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인사 때마다 반복된 잡음과 지시형 업무 스타일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시장 부재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바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과 현안 사업 추진을 놓고 박 시장과 각을 세워온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를 복원해서 익산시장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익산시정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꾸려지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한편 무소속 박경철 시장의 불명예스런 퇴진으로 차기 시장 예비 후보들의 행보도 점차 빨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개발에는 낭보지만 항공대가 옮겨가는 지역 주민 피해 보상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 이전 계획을 승인하자 전주시는 이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구역인 전주 도도동내 땅을 감정해 보상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에는 활주로를 착공해 2년 뒤인 2018년 3월 이전을 마무리함으로써 에코시티 개발에 더 이상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전할 사업구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대가 둥지를 틀 도도동 예정지 주변 대부분의 마을은 소음 영향을 덜 받는 반경 1km 바깥쪽에 있지만 도도마을만은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51가구 가운데 절반은 직접 보상 대상도 아니어서 내부 갈등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보상이고 저거고 현 상태가 좋습니다. 절대로 항공대를 들어오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도 안 하고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시는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나머지 주민들의 보상 문제도 풀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와 이에 따른 직간접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주 북부권 개발의 첫 단추인 항공대 이전 사업이 주민 반발을 수용하고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넘치는 쌀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겉돌고 있는 소비 대책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사정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쌀국수 맛에 반한 고객들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국수는 밥 못지않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안의 하나입니다. 쌀국수 맛있어서 자주 와서 먹는 편이에요. 밥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국수? 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높지만 국수의 재료는 그러나 우리 쌀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다 수입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공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면이나 라이스 페이퍼 이런 거 모두 수입하고 있어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가공식품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지만 농가나 유통업체나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쌀 소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쌀 가공식품 전시회에서도 떡이나 떡볶이처럼 해묵은 제품들 일색이었습니다. 수입 밀로 만드는 국수나 빵을 공략해야 하지만 당국이나 농민이나 타성과 관행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제품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소비에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65kg으로 해마다 2%씩 줄어들어 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생산과 유통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국내 논 면적의 5%인 약 4만 헥타르를 국유화해서 생산 조정 역할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쌀 생산량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대량 소비 대책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농촌이 해마다 쌀값 폭락이라는 시한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최강 이사장 사퇴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잘못한 본부장은 남고 오히려 이사장이 사퇴했다며 삼성 관련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여야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 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개발청을 현장인 새만금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받은 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9월 임대 계약이 종료되며 세종시로부터 계약 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거치는가 싶더니 때 아닌 황사가 나타날 정도로 요즘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같은 질환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맑은 가을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을비에 다행히 미세먼지는 그쳤지만 이번에는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바깥 나들이에 좋은 계절이지만 이런 날씨에 외출을 하려면 적잖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마스크 하고 다니고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이비인후과 등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에는 발암물질이라는 질산염이나 암모니아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피부와 눈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천식이나 심폐질환을 앓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노약자에게는 더욱 해롭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선의 예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써서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특히 나들이를 하고 나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끗한 물을 다량 섭취하는 것도 봄철에 불청객이라는 황사까지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역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전주 시내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서 제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늘 전북대에서 의견서를 모아 내일 교육부에 우편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 선언에 도내에서 269개 학교에서 2,221명이 동참했고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0여 명도 한국사 국정화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남대학교 옛 재단 측은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재정기여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교육부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 이사회는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편 9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서남대 설립자 이홍화 씨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온 불법 중개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떴다방을 설치하거나 분양권 호객 행위, 미등록 전매 등으로 적발되면 등록 취소나 업무를 정지시킬 계획입니다.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북관광권 자유이용권이 국내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자유이용권은 3,200원부터 21,000원까지며 관광지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70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10회 순창 장류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펼쳐집니다. 2015인분 떡볶이 만들기와 순창 고추장 요리 전국대회, 세계 소스 박람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2015 익산 서동 국화축제가 내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